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머신 백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타임머신을 클릭합니다. 자, 타임머신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우측에 메인 창에 있는 이 설정 버튼은 사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자동으로 백업은 주기적으로 볼륨을 지정해 놓게 되면 타겟 볼륨에 시스템 볼륨이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백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 버튼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디스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회성으로 백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매뉴얼 백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매뉴얼 백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백업 디스크를 일단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업 디스크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리 TM 백업이라는 볼륨을 만들어 놨는데요. TM 백업이라는 볼륨을 클릭합니다. 자, 디스크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백업 암호화를 선택하시게 되면 백업되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서 타임머신 백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게 되면 어떤 데이터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일단 넣지 않고 백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메뉴 막대에 타임머신 보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우측 상단에 여기 있죠.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 옵션에서는 백업 타겟으로 지정된 백업 볼륨에 있는 데이터 그 자체를 계속 백업할 이유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계속 루핑 도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TM 백업이라는 볼륨에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는 다시 또 타임머신 백업으로 백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이클라우드 볼륨이 지금은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아이클라우드 볼륨이 만약에 설정이 되게 되면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굳이 또 백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볼륨도 지정을 해서 추가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굳이 이것은 백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그런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지정을 해서 이것에 추가해 놓으시면 주기적으로 백업이 될 때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디렉토리나 볼륨, 파일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백업이 약 100초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백업 디스크 선택 버튼을 눌러서 타겟 볼륨을 지정을 했고요. 자, 이 방법은 사실 물리적으로 다른 볼륨에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지정한 TM 백업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디스크도 장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로컬 스냅샷도 생성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자, 로컬 스냅샷은 로컬 시스템 볼륨에 저장되고요. 타임머신을 통해서 특정 날짜에 생성된 스냅샷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리스토어링을 특정 시점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로컬 스냅샷 기능은 APFS 파일 시스템에서만 지원되고요. 이전 파일 시스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 TM 로컬 스냅샷에 대해서는 다음 후속 동영상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다룰 때 보충 설명을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업을 위한 타겟 볼륨에는 반드시 이전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만일 AP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볼륨을 지정하시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APFS 파일 시스템은 하드링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APFS 파일 시스템의 스페이스 쉐어링, 빠른 디렉토리 사이징, 그리고 강력한 보안 기능이 나름대로 최대 장점인데 하드 링크를 지원하게 되면 스페이스 쉐어링 기능을 구현하는데 약간의 제약사항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프트 링크는 바로가기 아이콘 정도고요. 자, 이것을 지워도 원본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하드 링크는 삭제하면 원본도 지워지죠. 자, 원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스페이스 쉐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일 볼륨 내에서 1테라 데이터를 2카피 복사를 떠놓는데 수초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용량도 그대로 1테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향후에 변경된 데이터의 용량 범위 내에서만 용량이 증감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백업으로 2카피 복사본을 자주 떠놓게 되는데요. 작업 중에 혹시 모를 변경되거나 그리고 변경이 됐을 때 원본과 작업본을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APFS 파일 시스템에서는 스페이스 쉐어링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서 동일하게 1테라만 용량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산업 쪽에서 많은 이점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중복 데이터로 용량도 낭비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산성을 굉장히 낮추는데 문제가 되어져 왔습니다. 자, 결국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요. APF 파일 시스템이 이전 파일 시스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용되는 부분에는 약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SSD와 일반 디스크가 결합하여 볼륨을 생성하는 퓨전 드라이브에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APFS 파일 시스템은 SSD 디스크에 특화된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이겠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후속 동영상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다룰 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로컬 스냅샷도 생성을 해보고 그 리스토어링도 하고 파일 시스템 포맷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백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임머신 백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